일을 해야죠. 근데 국회가 일을 안 합니다. 지금 문을 연 지가 언제입니까? 5월 30일 개원이니까 20일이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국회를 열어도 정부 장관들 코빼기도 안 베요. 국민의힘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옹구성 협상도 안 해요. 이게요. 신은기 변호사님. 네. 국회법에 국회원 구성 법정 시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법을 보시면 그 41조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3일 내로 상임위원장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6월 5일에 첫 집회가 개시가 돼서 6월 7일까지 원래는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며칠입니까? 6월 19일 아닙니까? 벌써 12일이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고요. 국회법 17조에도 보면은 임시의장의 예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민주당 단독으로도 합법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다라는 거고, 저는 국회에서 이 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데요. 관행보다 더 센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건 법이 없을 때 내지는 법을 보충하는 게 관행이고요. 이 법을 어기는데 특히 이 원구성 늘 법을 어기고요. 이 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도 1년 전에 그 맞춰서 하도록 돼 있는데 선거제도도 항상 국회에서 어기는 단골 손님이고, 또 하나 예산안이죠. 예산안도 늘 법정 시한보다 늦춰가지고 새해 그 12월 31일 꼴딱꼴딱 넘어갈 때 급하게 처리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가 스스로 입법부로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만든 규칙과 법은 지켜야 국민들한테도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거, 이거는 좀 국회가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김유정 의원? 민주당이 다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국민의힘이 야당과 뭐 대화하고 협상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까? 당선자 연찬에 가서 대통령이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을 너네 무기로 삼아라 라는 얘기만 듣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믿을 건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다 라는 태세인데, 그런데다가 협상할 그 자세와 어떤 태도는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야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헌재에다 묻겠다는 거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지 도대체 뭐 소수 야당인지 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역대 주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선출한 걸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심을 받들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민심이 뭔지 알기나 합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을 일단 듣고 가죠. 오늘 국민의힘은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습니다. 신은기 변호사님 보기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저 헌법 64조에는 국회의 자율권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 자율권에 따라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다수결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무효다. 그럼 제가 반대로 말씀해드리죠. 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거든요. 0.7% 차이로 이겼잖아요. 무효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수가 득표했는데 그게 무효다? 이거는 완전히 반민주적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반민주성으로 인해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전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심을 입에 올렸는데 민심을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좀 본인의 거울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비유를 쉽게 설명드리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불량 학생들이 있죠. 근데 불량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정직을 정학을 받든지 퇴학을 당하면 되는데, 이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시끄럽게 하면서 학교 문을 닫자는 겁니다. 다 같이 공부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도 안 하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한 의원실당 한 달에 1억씩 나가는데요. 108명이면 100억 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놀고 먹고 돈만 받아갈 겁니까?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좀 학교를 문 닫자라는 주장은 그 퇴학당하는 학생이 할 말은 아니다. 좀 반성하고 공부를 해라 좀 제발.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같은 일을 반복하면 바보 아닙니까? 2020년에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헌재에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3년인가 있다 나왔어요. 기각이에요. 국회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취지예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다른 근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일을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했던 거고 실패했던 거지만 또 해보겠다라는 것밖에. 이건 그냥 목리 부리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들어와서 할 일이 세상 같은데 저는 진짜 화나는 게 연금개혁 관련해서도요.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다 전체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라도 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걷어차버린 게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해놓고 국회도 안 열면서 도대체 그 연금개혁은 언제 논의를 합니까? 3대 개혁 중에 들어가서 맨날 빨리 하자고 부르짖었던 개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일들을 하면서 민주당 보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했던 사람 아니에요? 저 하나만 보태면요. 국민의힘에 율사들 많지 않습니까? 법률가들이 많아요. 저는 아까 김유정 의원님께서 과거 설례 말씀해 주셨으면은 헌법 64조에 의해서 국회에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되도 않는 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분들이 만약에 법을 몰라서 이런다 그러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근데 법을 알면서 이렇게 군다는 거는 의도가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추경호 의원도 행정고시 붙었고 주변에 그 사법고시 붙은 분들 많으신데 아니 그런 법률 해석 능력 가지고 사법고시 어떻게 붙었습니까? 컨닝해서 붙었습니까? 아니면 뭐 백으로 붙었습니까? 아니 시험도 받고 배운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하니까 이건 지식인의 타락이다. 율사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일단 헌재가 매우 겸손하게 입법부의 질문에서 답을 한 거예요.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정당과 정치의 자율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법 권력이 거기에서 계속 개입하게 되면 대의 정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부터 누구한테 묻지 마. 니들끼리 잘 해결해 봐. 그게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서 서로 타협이 안 되면 토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토론도 안 해요. 그냥 나자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니들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아니 이 기차 티켓 하나 얻으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기차는 제 시간 되면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중에 뭐 버스를 타고 따라잡든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따라잡든 자신들이 해야 될 목들인데 기차까지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그 기차가 어떤 기차입니까? 국민의 기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럼 본인들이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소위 법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이걸 왜 동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뻔한 거거든요. 그냥 법사위 하나를 갖다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럼 법사위 장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법사위를 통해서 소위 야당이 추진하는 법들은 다 발목 잡고 늘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간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입법부는 아무런 권능을 갖지 못하게 되고 대통령의 행정 독재를 입법부가 도와주는 양태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런 국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민주당은 얘기하는 거고 전 그럼 거기에 가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뭐 많은 또 정착자들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수당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수당을 배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의 정치학적인 논변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담아낼 수 없다면 저는 법대로 가는 것도 타당하고 그 법대로 가는 과정에서 여당 스스로도 반성하고 이 과정에 들어와서 토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야 알았어. 야 약자니까 봐줄게라고 얘기해서 계속 목리 부리고 생떼 부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출발시켰으니까 갔으면 좋겠어요. 갈 때까지. 저는요. 국민의힘 저 108명 있잖아요. 법도 안 지키고 민주주의 원칙도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행한다고 하는데 국가 이익 우선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양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을 밥 먹듯이 지금 어기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좋아하시니까 제가 권한쟁의 심판 말고 정당해산 심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법 8조 사항 한번 읽어보세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서 해산된다 돼 있거든요. 아까 보건복지부의 관료가 뭐 의협 해산한다고 했는데요. 그 해산은 국민의힘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헌법을 좀 보시라. 그리고 법과 민주주의, 정치 좀 제발 지키시라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추억의 메텔리며 현재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건 국힘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 의원 세비 지급하지 않는 법안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민생보다는 상임위 자리 등 당리가 먼저인 국힘 이러려고 정치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김종 원장님,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하지 않으면 뭐 세비 주지 말자 이런 거 그렇게 하자고 그때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 입으로? 아마 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반한 그룹인가 보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박정원 의원 같은 경우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막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남이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갖다 쓸 수 있다. 뭐 최근 상황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패배 이후에 192대 108이라는 구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을 흔들어 버려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를 턴탁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얘기에 따라서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온 권한인데, 그럼 국민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대로 대통령의 거수기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당 해상 권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있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해상 권한을 주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주게 되면 또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니까 그런 법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하게 되면 국민적 심판. 자, 일단 1차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요건이 있다면 말씀하신 제가 또 사용하지 안 되는 겁니다만 정당을 해산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와로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자기의 그 배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거울 앞에 똑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경란님, 이해가 안 돼요. 지지율 20%에 떨어져서 레임덕이네 뭐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윤곽 방탄을 하고 있는 건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다음 총선이 두렵지 않은가 봐요. 마냥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지. 그래요, 참 궁금해요. 그리고 왜 저걸 막 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김유정 의원님? 그냥 임기 3년이 아직 길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막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당선된 108명 친윤계가 상당히 많아요. 현역들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양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당대표 누가 될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텐데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러면 법사위 운영이 1년씩 번갈아 맞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 자기들 주장이죠. 주장이고 네. 21대 또 그렇게 했었잖아요. 또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든지 이걸 네. 또 추접스럽게 1년씩 아마 안에서 갈등이 많을 거예요. 예. 상임위원장 할 분들이 7자리나 있잖아요, 지금. 그거 놓쳐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7자리나 앉아있는 상황인데, 야, 저거 언제까지 갈 거야? 나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 자리, 그 얘기들이 안에서 되게 많을 거고, 또 하나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싸울 거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이 맨날 저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끌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되겠어? 그다음에 또 당대표 선거도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부의 그런 부분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저건 꼼수예요. 아니, 좀 마지막 꼼수를 대통령도 냈는데. 좀 번갈아 가면서 하죠. 대통령도 지금 임기를 좀 줄여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한 달 아니, 너무 길어요. 무보수로 한 달 너무 길어. 개헌 사항이어서. 한 달은 너무 긴가요? 예, 한 달 너무 그러니까 길어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저는 굳이 타협을 한다면요,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맡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운영위를 가져가되 전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특검을 당장 수용하는 겁니다. 윤석열 부부특검을 수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는 전 정치보건에 씨앗을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 운영위 정도는 맡겨놓을 수가 있다. 근데 그거 외에는요, 번갈아 가서 하는 거는 뭐 그냥 본인들의 주장이니까 참고만 하겠습니다. 아니 과거에 번갈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1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번갈아서 했는데 중요한 건 해보니 법사위 마지막에 여야 합의된 법안들도 다 폐기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행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놓고. 예, 그렇게 해놓고 무슨 법사위를 요구하고 뭘 하고 이러니까 한심하다는 거고요.
그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찌질해요. 예. 그때요 21대 때 맨 처음에 민주당이 상임위 다 네. 가져갔죠. 독식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네 다 가져가라 김종인 했잖아요. 위원장이 그때는 있었잖아요. 예. 그걸 보여준 거죠. 예. 가져가봐. 어? 근데 가져가가지고 결국은 좀 부담이 됐어요. 나중에 그런 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때는 전략을 딱 세워서 가져갈 테면 가져가 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우왕좌왕 지리멸렬. 아, 그때와 차이는 너무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게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권력 독점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렇죠. 거고, 지금은 여당이 보이콧을 하고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상임위 독식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견제권이 더 늘어나는 거라서 오히려 더 민심에 부합한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 시절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짠다면은 이미 대전제가 틀렸다. 그거 좀 알고 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당 야당의 차이가 있는 완전히 거죠. 다르죠. 집권 여당이 국회까지 다 독식 이렇게 가는데 그때 오히려 지금은 그게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고요. 네. 지금은 민주당이 다 하는 것이 상권 분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이 그때보다 덜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야당처럼 굴고 저러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그러니까 안 국민의힘은 제가 보면서 좀 종합적 사고, 입체적 사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단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전략을 세우더라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고라는 걸 하기는 할까요? 그러니까 단선적이에요. 단선적. 예. 그게 불가능한 게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예. 어디를 가나 판판이 대통령이 하지 말라 못하는 거니까 전략적 사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에서 단일한 합의를 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 협의하려고 그러면 안 되라고 위해서 얘기하니까 안 되는 전략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상 토론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럼 탈윤을 해야 되는데 탈윤을 할 용기는 없고 그다음에 얻을 건 다 얻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완전히 예를 들면 진짜 매우 나쁜 심보를 좀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사위를 달라고 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운영위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반반씩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검사를 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전주들에서 공범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그 추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그 요청을 재판부에 했어요. 그런데 같은 혐의로 김건희 여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딱 기소가 돼야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연달아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검찰은 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있냐 지금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도 걱정, 권익위 관련된 정무위도 걱정, 법사위도 걱정이 태산이어서 이럴 바에는 아예 보이콧 해버리자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러다가 더 모양 빠지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2 요구해올 때 만약에 그러면 그때만 국회 들어가서 통과시킬 겁니까? 표결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더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 끝내라. 최종 통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뭐 우원식 의장이 여러 가지 참 난관을 뚫고 당선이 됐는데 이런 모습 제대로 착착착 보여주면서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